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를 가도 5등 하면은 실패한 시즌입니다. 키움 지금 탱킹하고 있죠. 그리고 NC랑 SSG 그 리빌딩 하고 있죠. 그리고 두산도 지금 이제 리툴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팀이 4팀이나 돼요. 그러니까 6팀이서 누가 가을 야구 못 가냐, 누가 5등 할 거냐, 이 싸움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6등 아니면 5등을 한다? 그거는 그냥 다른 시즌 기준으로 그냥 7, 8등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꽃게열 없는 꽃게열팀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저번주 LG와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LG와 2게임 차로 벌어지게 되었고, 기아가 0.5게임 차로 바짝 쫓아오면서 3위 수성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롯데였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 중 하나가 지금 전민재 선수가 부진에 빠져 있거든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 고정 유격수 따윈 없다. 오직 결과뿐이라고 뽑아주셨습니다. 7월 타율 1할 2푼 1리, OPS 0.332, 병살도 2개 치면서 타격에서 많이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게다가 수비도 문제입니다. 인상적인 수비 장면을 남기면서 전반기 초반에 날아다녔던 전민재였지만 부상 이후 복귀한 다음에 에러가 슬금슬금 늘기 시작하더니 현재 68게임 출장에 에러가 12개, 수비율 94.9%로 24게임 이상 출전한 유격수 18명 중에 뒤에서 거의 최하위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6번째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전민재의 부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민재 선수를 기용하기 위한 최저선, 그 최저 방어선이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초에 이 팀 유격수가 공격까지 막 잘하던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수비도 붕괴된 모습이 단적으로 보이는 게, 전반기였으면은 넉넉하게 잡을 타고 못 잡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드러난 통계로만 봐도 18경기 이상 출장한 유격수들 중에 수비율도 최하위권입니다. 전민재 밑에 누가 있냐면 키움 어준서랑 NC 김주원이 있는데요. 키움이야 탱킹팀이니까 이 선수 저 선수 번갈아 가면서 쓰면은 이 퀄리티 있는 유격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고, NC 같은 경우에는 김주원이 원래 수비를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갑자기 1에서 2번 타순을 독박을 쓰면서 좀 체력 부담에 허덕이고 있죠, 김주원 선수. 그래서 이 둘이라는 특이 케이스를 빼고 나면은 그냥 꼴찌다. 그리고 실책 같은 경우에도 12개이긴 한데 이것도 이닝 수가 535이닝인가? 그렇거든요? 좀 적어요. 그래서 이닝 대비 실책수로 맞추면 되게 많습니다. 그 박성환 선수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드러난 통계도 안 좋고, 드러난 통계 외에 우리가 경기로 보는 모습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격까지 갈 필요도 없이 수비 얘기만 해도 좀 많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물론 이호준이라는 백업 카드가 좌투수 상대로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근데 전민재의 6.75 OPS도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 6.75 OPS가 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 OPS 0.8은 기본으로 쳐주던 선수면 그냥 뭐 타격 사이클이겠거니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다. 점점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반등을 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뭐 이호준을 바꿔 키워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니고요. 결국 둘 다 지금 상황에서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날 그리고 그 주 그 페이스 좋은 선수를 쓰는 게 맞다. 뭐 예를 들어서 전민재 선수가 그래도 좌투수 상대로 공은 어느 정도 쳐낸다. 그리고 뭐 이호준 선수가 아직도 좌투수 상대로 그냥 맥없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좌우 투수, 선발 투수 따라서 플래툰 기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갑자기 또 예를 들어 전민재가 확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호준이 그냥 아예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고정 유격수를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냥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써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네요. 확실히 그 초반 페이스가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풀타임 주전을 뛰지 않았던 선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지금 현실로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건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한태양 유격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태양 유격수는 그냥 플랜 C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태양 선수가 이번 시범 경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시즌 중간에 가끔씩 유격수로 들어갈 때도 이 유격수로는 뭔가 아쉽다라는 평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딱 지금 한화의 이도윤이랑 비슷해요. 한화 이도윤도 유격수에서는 뭔가인데 이루수에서는 막 호수비 밥 먹듯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승민도 물론 부상 복귀하고 나면 계속 주전으로 나오겠지만 팀의 플러스가 되는 기용은 이루수가 맞다, 한태양. 확실히 다른 백업 카드들도 좀 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결국에는 전미재 선수가 평균이라도 좀 쳐주도록 페이스가 올라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상세 코너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임창규 선수 상대로 4회 초에 그 슬라이더를 타격해서 좌익수 플라이, 펜스 앞에서 잡힌 타구였는데요. 이게 저는 이 타석을 보고 나가지고 이제는 진짜 아니다 싶었던 게, 보시면 빨간 글씨로 설명을 해놨지만 체력이 완전 바닥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상체가 이미 반쯤 돌아 나오고 있는데 하체가 다 돌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하체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허리, 상체, 어깨, 팔 이렇게 도는데, 지금 상체가 돌아 나오고 있는데 하체가 다 돌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체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내야수들 특징이 하체를 많이 쓰잖아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항상 스쿼트 자세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무겁다는 게 이 타석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체가 다 돌지 못하면 힘 전달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팔꿈치도 몸과 따로 놀게 되고, 그래서 팔꿈치가 똑바로 못 나오니까 손목도 제대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 손목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손목이 덮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타격을 하게 되는 배트의 면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더가 사실은 약간 실투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넘기지 못하고, 펜스를 넘기지 못하고 플라이로 잡혔다라는 거는 이제는 뭐 실투가 나와도 안타를 보장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코너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사진을 다른 곳에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글을 쓴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사진을 도용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소총부대의 그림자, 배달부들이 일해야 된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최근 롯데가 점수가 좀 안 나면서 답답한 경기가 좀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7월 팀 내 홈런은 단 2개로 리그에서 압도적 꼴찌, 리그 평균 8.5개에 근접하지도 못한 수치거든요. 근데 우리 소총부대니까 홈런 안 나오는 건 모두가 알고 그렇다고 넘겨보자고요. 근데 지금 병살로 굉장히 신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병살타 14개로 리그 2위, 리그 1위는 한화 15개입니다. 12게임을 지금 했거든요, 7월에. 근데 병살이 14개니까 벌써 게임당 병살이 1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최근 LG전에서는 4+1 병살이 나오면서 팬들의 속을 태우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안타수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병살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병살이 나오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좀 줄어들 수가 있겠거든요. 병살을 줄일 수 있는 비책이 황성빈과 장주성에게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그쵸. 말씀 주셨듯이 단타를 잘 친다는 것 곧 병살 위기가 자주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발 출장 중인 황성빈을 비롯해서 경기 중후반에 기용되는 장두성, 김동현까지 배달부 라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루도 하고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 플레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조금 언급을 하자면, 금요일 경기가 좀 많이 의문이 남는 아쉬운 패배였어요. 3명을 다 출전시키고도 도루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누군가가 햄스트링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포수가 NC의 김영준이나 아니면 키움의 김건희처럼 아주 강견이다, 이러면은 납득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박동원이 어깨가 딱히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왜 도루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래서 물론 당연히 병사를 그렇게 밥 먹듯이 친 타자들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찝찝한 패배였지 않나. 도루하고 졌으면은 그냥 타자 XX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손호영이랑 고승민이 곧 돌아오잖아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해서 고승민은 빼고 손호영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더라도 그냥 계속 김민성이 선발 출전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한. 왜냐면 지금
병살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게 김민성이 지금 팀 내에서 팀 배팅을 제일 잘하는 타자잖아요. 근데 김민성이 지금 5번 아니면 6번으로 보통 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주자가 전준우 아니면 레이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느린 주자를 안정적으로 2루, 3루를 보내려면 팀 배팅에 능한 김민성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손호영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김민성 빼고 손호영 바로 넣는다? 그러면 이게 5병살이 아니라 7병살 경기도 나올 수 있다. 진짜로. 아, 네, 확실히 손호영 선수가 팀 배팅에 좀 약하긴 하죠. 자기 존 들어왔다 싶으면 확 휘둘러버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손호영 선수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확실히 김민성 카드가 괜찮은 카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물론 이게 또 이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복귀해서 첫 경기에 막 5안타 치고 그 뒤에도 버닝 모드 하고 이러면은 뭐 아유 뭐 완전 우리가 이제 바보 되는 격이긴 한데, 그냥 지금 여태까지 성적과 그리고 타격 스타일 이런 거로만 치면은 계속 김민성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김민성과 손호영 기용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확실히 적극적인 베이스 러닝을 해가지고 1, 2루, 1루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2루에 갖다 놓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예 병사를 만들 상황을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괜찮은 해결책이지 않나. 우리 배달부들 열심히 도루해가지고 베이스 좀 많이 훔쳐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최준용이 멀티이닝을 굳이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꼽아주셨습니다. 최준용이 복귀 전에 치른 이후에 프라이머리 세더맨으로 톡톡히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불펜의 부담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지금 나쁘지 않게 틀어 막아주고 있습니다만, 근데 멀티이닝과 연투만 치르면은 성적이 훅훅 깎이는 것 같은 체감이 좀 많이 들거든요. 최준용 멀티이닝을 꼭 해야 될까요? 뭐 멀티이닝과 3연투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면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롯데 필승조에서 최준용이 어쩔 수 없이 꼭 3연투나 멀티이닝을 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상 우려 문제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뭐 멀티이닝 굴리다가 또 부상당할라 이런 걱정은 결국 걱정일 뿐, 메디컬 팀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알아서 진단 내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가 얘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순수 경기력으로만 따졌을 때 지금 최준용은 멀티이닝을 소화시키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최준용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바로 스태미너거든요. 이거는 부상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최준용은 저렇게 좋은 손 감각을 가지고도 체력이 안 돼가지고 선발을 못하네 이 생각이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스위퍼도 던졌고 그리고 벌칸 체인지업도 던졌고 지금도 벌칸 체인지업은 던지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좋은 손감각을 가지고도 체력 때문에 선발을 못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29 가까이 가면 커맨드도 날리기 시작하고 변화구도 조금 밋밋하게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3연투 할 때 그 39 가까이 가면서 이제 결국 얻어맞았죠. 그리고 지금 필승조가 뭐 완전 기근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철원도 아직까지 건재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최준용을 막 굴릴 필요도 없는 상태고,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여차하면 홍민기가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우타자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넓은 필승조 뎁스를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짧은 이닝을 강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 최준용과 그리고 우타자도 상대할 수 있는 홍민기, 이 둘을 적절히 조합시켜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최준용 선수가 짧게 던질 때는 구위가 진짜 좋은데 공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상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 투수 늘어나면은 공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얻어맞으니까 팀 승리에 안 좋다.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와 좀 이어지는 주제인데요. 네 번째 주제는 원포인트인데 원포인트가 아닌 홍민기 기용 견해입니다. 현재 롯데 불펜에서 새로운 키카드로 떠오르고 있는 게 홍민기 선수거든요. 칙칙하게 꽂히는 150km의 속구로 타자들을 공략을 하고 있고 ERA 1.21에 WHIP 0.81로 지금 압도적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발로도 활용했었고 3이닝 이상도 소화할 수 있는 체력도 과시했었는데 최근에는 불펜 좌완 원포인트 느낌으로 좀 기용을 하고 있죠. 홍민기 기용을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지금 이제 후반기에 대놓고
불펜 필승조 원포인트로 뛰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LG전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라인업이었거든요. 9번부터 4번까지가 연속 5명으로 좌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3연전에서는 멀티이닝도 뛰고 1이닝도 하고 했던 건데, 이제 다른 대부분의 팀들은 좌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홍민기가 1이닝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우타자를 상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의 홍민기는 우타자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현수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성적이 우타자 상대로 아주 압도적이에요. 오히려 좌타자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냐 하니까 우타자 상대로 탄착군, 그러니까 공이 도달한 위치가 아주 예술적이에요. 보시면 아웃하이, 그러니까 바깥쪽 높은 코스, 그리고 인로우, 우타자 무릎 쪽, 그쪽에 공들이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깥쪽 높은 곳은 포심, 그리고 몸쪽 낮은 곳은 슬라이더입니다. 이게 피치 터널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포심 하나 꽂아놓고 그 다음에 카운트 벌이 한 다음에 투 스트라이크에서 무릎 쪽으로 떨어지는 스위퍼성 아니면 커트성 슬라이더를 던져서 이제 위닝샷으로 삼는 건데, 이게 좌타자 상대할 때보다도 우타자 상대할 때 더 커맨드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의 우타자 상대로 압도적인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계속 꾸준히 갈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홍민기라면 우타자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홍민기가 워낙 그 강속구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지금 홍민기 피칭의 꽃, 그러니까 제일 예술적인 부분은 커맨드다. 그래서 선발 투수의 소화 이닝, 그리고 필승조의 연투 및 멀티 이닝 상황에 따라서 홍민기를 좌타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1이닝 필승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셨듯이 멀티 이닝도 소화 가능한 자원이잖아요. 3이닝도 먹었고 5이닝도 먹었고 하니까 체력이 약한 최준용과도 좀 상호 보완 가능한 좀 조합이 아닌가. 뭐 최준용이 좀 예를 들어 타자 2명을 상대했는데 투구수가 많다, 뭐 15개 16개 이렇다, 그러면은 그냥 홍민기 1.1이닝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조합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확실히 홍민기 선수가 그 3이닝 4이닝도 해봤었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원포인트로 잠깐 쓰고 내리기에는 아무래도 좀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나머지 필승조가 체력이 다 빵빵한 애들이다, 그러면은 그냥 좌타만 상대하면 되는데, 최종 선수가 아무래도 스태미너에서 물음표가 있다 보니 좀 경우에 따라서 그 우타자도 상대할 수 있다. 저희가 불펜이 지금 많이 과부하된 상태이니만큼 좀 유동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감독과 투수 코치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준비했던 주요당천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후반기 초반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해요. 지금 3위 수성이 정말 힘들고 이번에 키움전이 진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세용 선수 좀 편한 상황에 등판하라고 뒤로까지 밀어줬었는데 이번에 또 막 6이닝 못 먹고 5이닝 4이닝 하고 내려간다 이러면 진짜 참사예요. 참사. 진짜 많이 어깨가 무겁겠습니다만은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감을 회복할 최고의 기회죠. 지금 보면 키움도 손게릿 그 외국인 용병이 이번 주말 시리즈를 끝으로 떠나게 됐고, 그래서 박세웅 등판 때 키움 타선이 아주 약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퀄리티 스타트 못하고 5이닝 안으로 강판되고 이런다? 그러면은 정말 그냥 비상 걸리는 거고, 그 지금도 사실 그냥 이미 비상이 걸린 게 4등 기아랑 반경기차, 그리고 5등 KT랑 3경기차, 그리고 공동 6위 삼성 SSG랑 3경기 반차거든요. 근데 그냥 시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를 가도 5등 하면은 실패한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가 좀 특이 케이스인 게, 보세요. 키움 지금 탱킹하고 있죠. 그리고 NC랑 SSG 그 리빌딩 하고 있죠. 그리고 두산도 지금 이제 리툴링 하고 있거든요. 뭐 리툴링과 리빌딩 사이 어디쯤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을 야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은 팀이 4팀이나 돼요. 그러니까 6팀이서 누가 가을 야구 못 가냐, 누가 5등 할 거냐, 이 싸움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6등 아니면 5등을 한다?
그거는 그냥 다른 시즌 기준으로 그냥 7, 8등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 마지노선이 4등이다. 그래서 뭐 기아한테야 일시적으로 반경기 차이니까 뭐 순위 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 3경기 차이 나는 KT, 삼성 라인은 방어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잡을 팀을 꾸준히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키움과의 3연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물론 주말 시리즈로 다가오는 기아와의 3연전 맞대결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강팀의 조건이 약팀을 잘 두드려 잡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진짜로. 뭐 하여튼 뒷말이 좀 길어졌는데 키움 3연전이 참 고비입니다. 매 경기 고비겠습니다만은 잘 추슬러서 이깁시다. 최소 3위 한번 해봅시다. 아 진짜 그 기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김도영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경기차 벌려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단 말이야. 결국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주야장천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